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체 업앤다운의 이민 멘토. 오늘도 수요일 시장에 앞서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좀 와 있는데요. 월요일 날 시장이 좀 좋았다가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양 이틀간 조금 시장은 조정을 주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역시나 등락 현황을 본다면요, 뭐 올라간 종목보다는 좀 떨어진 종목이 조금 더 많이 있으니까 뭐 전체적으로 내 종목만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뭐 계속해서 올라가는 장은 없고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시장도 또 어저께와 똑같이 하루 정도는 한번 좀 숨 쉬어가는 좀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뭐 월요일 날 올라갔다가 이틀 연속 좀 떨어지고 조정을 받는 장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하신 부분 많으실 것 같은데 밑에 지금 하단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02-2638-3985번으로 지금부터 가지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샵에 3989번이고요. 가지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 이것도 똑같습니다. 유료 100원이니까요.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 뭐 미국 시장부터 조금 살펴보자면요. 일단은 나스닥 시장이 됐던 S&P 500이 시장이 됐던 역시나 또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뚫어 올라가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파월 연준 의장의 뭐 연설을 좀 보자면 일단은 뭐 강하게 매파적인 것도 아니고 비둘기파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별 의미 없게 그냥 우리는 조금 더 뭐 인플레이션 상황을 지켜볼 거다, 뭐 물가 상황을 좀 지켜볼 거다라고 크게 뭐 의미 있는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미국 증시도 약간은 눈치 보기 장세로 거의 좀 끝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오후에 오늘 오후에 또 하원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또 발표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현재 시장에서는 뭐 우리가 경기가 너무 뭐 냉랭하진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금리 인하적인 발언을 역시나 강하게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또 올리거나 아니면 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매파적인 발언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파월 의장의 발언은 크게 시장에서는 영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대로 계속 흘러간다면 어쨌든 고용 지표가 계속해서 냉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9월달, 빠르면 9월달에 금리 인하 시그널은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어저께 지금 화면에서 보시겠습니다만은 역시나 좀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 좀 많아요. 뭐 엔비디아도 좀 많이 올라가 있고요. 역시나 테슬라가 계속해서 강하게 좀 올라가주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테슬라가 많이 올라간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가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일단은 테슬라가 당연히 인도 대수라든지 차량 대수가 많아지면 우리나라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가 주는 건 맞는데요. 결국에는 요즘에 테슬라가 바닥에서 올라가 주는 건 뭐냐? 전기차를 많이 팔아서가 아니라 전기차가 좀 덜 팔리니까 ESS, 배터리라고 하는 ESS의 매출이 좀 큰 폭으로 늘어나 주면서 거기다가 중국 쪽의 자율주행 사업이 어쨌거나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는 거에 의미를 두면서 테슬라가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뭐 자율주행 쪽에는 조금 매기를 받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뭐 배터리 셀이라든지 배터리 쪽에서는 약간은 영향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산을 하셔서 뭐 테슬라가 올라간다고 해서 뭐 에코프로, 삼성 SDI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올라간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테슬라가 요즘에 올라가는 거는 배터리 쪽보다는 약간 전기차보다는 ESS 쪽으로 좀 올라가 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지표 중에서 또 봐줘야 될 게 뭐냐면 일단 중국의 CPI랑 PPI, 중국의 생산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파월 연준 의장의 하원 연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그림을 잠깐 보자면요. 나스닥과 S&P 500은 역시나 사상 최고치로 계속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예, 우리나라랑은 정말 뭐 커플링도 아니고 디커플링도 아니고 방향이 상당히 좀 헷갈린 부분이긴 한데요. 저희는 이걸 보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만 보고 가면 될 것 같은데요. 역시나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쉽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 오늘도 또 강하게 올라가주고 있죠. 1385원까지 상당히 좀 위치는 좋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위쪽으로 간다라는 건 결국에는 지수 자체에 상당히 부담을 줄 수 있고요.
이런 상태가 제가 봤을 때는 원달러 환율은 9월 달까지는 일단 계속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 금리 인하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는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불리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WTI 원가, 원유인데요. 원유는 역시나 좀 밑으로 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85불 가지 않고 밑으로 좀 떨어진다면 요거는 좀 증시의 호재다. 어느 정도 호재지만 역시나 계속해서 봐줘야 되는 건 원달러 환율이 1,380원에서 어떻게 움직여줘야 되는지 1,400원을 정말 찍으러 올라가는 건지 뭐 일단은 지금 원달러 환율 말고 N달러 환율도 엄청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계속되는 부담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코스피를 잠깐 봐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위쪽에서 좀 쉬어가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위쪽에서 쉬어간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엉성하게 쉰다라기보다는 차라리 눌러줄 때 밑으로 훨씬 쫙 눌러주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예, 제가 봤을 땐 2,790포인트라든지 조금 더 눌러준다면 2,730포인트까지 차라리 눌러주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눌러줬다가 올라가게 되면 훨씬 더 위쪽으로 상승이 열릴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은 2,800포인트를 뚫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으로 봐야 되는 건 2,900이거든요. 그러면 TV 보신 분들은 약간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올라갈 때 더 올라가야지 왜 자꾸 밑으로 떨어지는 얘기를 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눌러주는 타이밍이 한 번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눌러주는 타이밍이 한 번씩 있어야 된다는 거죠. 2024년도 들어와가지고 이제 시장이 좋을 겁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쭉 깊숙하게 눌러주는 거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은 바닥을 찍지 않고 올라갔다가 횡보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였어요. 이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좀 깊게 눌러주는 포인트는 저는 2,750포인트까지는 눌러주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은 조금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코스닥은 눌러준다라는 거는 저는 좀 고개를 좀 갸웃할 정도로 좀 그렇게 받아들이긴 쉽지는 않고요. 만약에 눌러준다면 한 840포인트 정도까지는 좀 눌러주는 게 맞다고 보고 코스닥은 위쪽으로 더 올라가야 됩니다. 코스닥은 위쪽으로 더 올라가야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다 전체적으로 좋은 움직임이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은 코스닥이 오늘도 좀 약해요. 좀 약한데 좀 위쪽으로 좀 올라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오늘 거래대금이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상승 상위 종목들 뭐 이런 거 본다면 거래소는 일단은 300종목, 350종목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떨어진 종목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600종목 올라가고 있는데 900종목은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내가 만약에 10개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3개 정도 올라가 있고 나머지 7개 종목은 다 떨어져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상승 상위 종목들 역시나 보시다시피 어저께에 이어서 원전이 이틀 연속 강세를 보여주지 못하니까 전선 관련된 종목들이 위쪽으로 좀 올라가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는 뭐 삼천당 제약처럼 뭐 개별 이슈, 뭐 제약바이오 쪽이 좀 올라가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딱히 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에 대해서는 전선, 전압, 변압 뭐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가주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현대 로템이 됐던 LG 넥스원이 됐던 방산 쪽이 잠깐 쉬다가 다시 한번 또 위쪽으로 올라가주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전선, 변압, 그다음에 방산 관련 종목들이 좀 올라가주고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형 종목들이 다 조정을 받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뭐 반도체에 수급이 몰린다든지 2차 전지에 수급이 몰리는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역시나 소테마인 방산이라든지 전선 뭐 이쪽으로 좀 몰리고 있으니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쪽에 대해서 보유를 하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장과 나는 좀 다른데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계속 느끼고 있죠. 올라가는 시장은 며칠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일수록 어떻게 추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신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자기 계좌를 자산을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야 되는지 이런 거에 집중하시는 게 훨씬 더 건강한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일단은 전화 상담에 앞서서 저희 강연의 안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강연의 안내 잘 보고 오셨습니까? 저희가 이번 주도 토요일, 일요일 풍성하게 강연을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김영구 멘토님께서도 역시나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준비를 꾸준하게 하고 계십니다. 토요일 날은 안산에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안산에 계신 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요일은 시간이 조금 다릅니다. 토요일은 예를 들어 뭐 오후 1시면 일요일은 오전 11시니까요. 일요일 오전 11시 익산에서 여러분들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익산에 계신 많은 분들 참석하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연회를 제가 계속해서 참석을 독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뭐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정확하게 뭐 수학의 정석이라든지 뭐 수학의 개념 원리처럼 정확한 책이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투자에 대해서 많이 깨져도 보고 막 이런 뭐 노하우 그다음에 축적된 뭐 기술 스킬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하셔야 되는데요. 직접 뭐 유튜브나 뭐 아니면 이런 박스경제 TV나 이런 거 보시면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직접 현장에 가셔가지고 멘토님들의 생각이 어떤지 정말 TV로 보는 거랑 조금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강연 안내는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급한 건 저희 전화 상담부터 바로 받아봐야겠죠. 오늘 첫 번째 통화입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임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해성 DS 51,110원에 15% 보유 중이고요. 네네네. 제가 5월 말일쯤에 멘토님한테 상담을 받았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 달쯤 보고 43,000원에서 46,000원 자리를 보고 네. 추가 매수를 보는데 일단 멘토님한테 연락을 한번 해보고 네네. 어떻게 저떻게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전화 드렸어요. 떨어졌네요. 그렇죠? 네네네. 요 자리 제가 한 4만 원 초반선에 말씀을 드린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시간을 줘볼까요? 아직은 얘가 시그널이 안 나왔어요. 예. 정말 운 좋게 다시 연결이 잘 되셨는데 네. 얘는 아직도 살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어, 예, 이 정도로 추가 매수가 되게 네. 섣불리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음, 전화 정말 잘 하셨고요. 요거는 섣불리 먼저 추가 매수 하신 다음에 전화 안 하신 걸 정말 잘했고 요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밑으로 조금 더 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42,000원, 41,000원? 그거보다도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어. 39,000원까지도 보여요, 지금은. 그래요? 요게 이제 주식이라는 건 늘 뭐 사지선다처럼 1번부터 4번까지 무조건 1번이 정답입니다라고 하면 정말 편한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한 42,000원, 4만 원 초반선까지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한 달 정도 흘렀잖아요, 지금. 네. 그러다 보면 수급도 달라지고 얘에 대한 뭐 기업적인 퍼포먼스, 펀더멘탈 달라지고 전체적으로 막 계속해서 거래가 일어나니까 주식은 생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쩔 때는 뭐 한 달 전에는 1번이 정답이었지만 제가 한 달이 지나고 나서는 2번도 정답일 수 있겠는데 1번? 살짝 아리까리한데 라고 계속해서 바뀔 수 있는 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건데 네, 제가 왜 이 종목을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얘가 밑으로 이렇게 계속 떨어졌잖아요. 많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네. 떨어지면서 거래를 동반했잖아요. 네. 떨어지면서 거래를 동반한 거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떨어지면서 거래를 동반하면 그건 나쁜 건가요? 안 좋은 거예요. 음, 그래서 얘는 밑으로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마 그때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도 해성DS라는 기업 자체는 버텨볼 만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아마 네. 이 재무제표를 보면서 나쁘지 않으니까 일단은 버텨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네네네. 예, 왜냐하면 비중도 뭐 위쪽에서 50%, 60%라면 제가 아마도 그 자리에서 그냥 손절 의견을 드렸을 텐데 15%밖에 안 되면 4만 원 초반까지 내려오면은 물타기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해성DS의 어쨌든 반도체 쪽에 대해서 장비 쪽인데 얘가 실적이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다만 전체적으로 시장에 있는 주력들이 지금 얘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다 팔고 나왔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에는 실적이 나와준다라는 건 시간을 준다면 위쪽으로 좀 올라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시간을 조금 더 보내보시죠. 한 39,000원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네네네네. 그때 또 연결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려 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LG 이노텍 LG 이노텍이요? 네, 네. 25만 8천 원에 10%요. 잘 사셨는데요. 근데 이제 좀 오늘도 많이 올라오고 해서 네, 그때 옛날에 한번 그 문의했을 때 네. 다른 멘토님이긴 했는데 28만 원에서 29만 원 사이 목표가를 주셨는데 네네네. 지금 거기에 와서 지금 일부라도 매도를 할지 아니면 더 그냥 가져갈지 문의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 가장 네. 어려운 게 이제 매도 목표가거든요. 방금 전 상담 혜성 DS에서도 보셨다시피 주식이라는 건 진짜 막 갑자기 하루 만에 상한가 가고 갑자기 막 생물처럼 막 움직이기 때문에 참 매도 목표가라는 걸 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네. 어느 멘토님이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이 얘가 바닥에서 정말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이게 다 네, 애플 맞아요.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애플이 떨어지면서 얘가 떨어졌는데 애플이 올라가면서 얘가 다시 올라갔어요. 네. 거기다가 제가 원래 이 종목을 개인 유튜브를 진행할 때도 되게 좋아했던 종목이었는데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급격하게 반등을 하고 어쨌든 애플보다는 LG 이노텍이 훨씬 더 반등할 확률이 높다라고 많이 저희 회원님들한테도 많이 교육을 시켜드렸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바닥에서 되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몇 프로가 올라왔냐? 거의 50%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네.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다 네. 전체를 매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반절 정도만? 저라면은 지금 비중 10%시잖아요. 네네. 얘를 지금 자리에서 절반 정도 매도를 하시고요. 그 다음 매도가는 저는 30만 원, 30만 5천 원 정도까지 보여요. 아, 네. 예, 요것도 선택이세요. 만약에 저라면,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하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만약에 저라면, 그러니까 이민이 투자를 했다라면, 저는 이 자리에서 그냥 전량 매도를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개인 투자자님들이 다 투자 성향이 저랑 똑같진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는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난 조금 더 욕심내고 싶은데 라고 마음이 드신다면 어쨌든 수익 중이니까 지금 절반 정도 매도를 하시고 30만 5천 원까지 기다려 보시고요. 만약에 우리 예상대로 30만 5천 원까지 가지 못하고 얘가 밑으로 쭉 빠져요. 밑으로 빠지면 어디까지 빠지냐? 23만 5천 원짜리까지는 빠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판 만큼 다시 사도 되는 거잖아요. 아,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는 가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두 가지 선택권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리에서 전량 매도해서 현금을 챙겨 놓으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보여지고요. 나는 애플이나 LG 이노텍에서 만드는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기판 쪽, 카메라 모듈 쪽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라고 하면 30만 5천 원까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멘토입니다. 네, 현재 로템이요. 현대 로템이시고요. 38,800원 10%요. 언제 사셨어요? 한 일주일 좀 된 것 같아요.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지금 이 시민 중인데 네. 더 끌고 가도 되려나 생각해서요. 이게 얘 뭐 때문에 사셨어요, 근데? 38,000원짜리에서? 방송에서 이제 방산주가 네. 좀 괜찮다고 하길래 네네네. 이걸 또 친구도 추천하고 그래서 좀 사봤거든요. 종목 선택은 되게 좋으셨고요. 타점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요게 지금 혹시 화면 보고 계신가요? 예, 예. 지금 제가 빨간 선을 진하게 하나 거놨잖아요. 그 예. 자리가 현재 지금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단가신데요. 굉장히 예. 고점이에요. 그렇죠? 예, 예, 알고 있어요. 예, 굉장히 고점인데 고점 매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점에서 매수하셔가지고 수익이 정말 나시는 분들도 많고 고가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이 많은데 지금 제가 시청자님한테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고가 매매를 잘 하시는 분이라면 그대로 가져가셔서 알아서 뭐 수익 실현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쨌든 뭐 TV에서도 보셨고 뭐 주변에서도 추천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면은 수익 실현을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수익 실현은 그냥 해버리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잘 안 서시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주신 게 맞고요. 예, 예. 예, 근데 단기간 내에 5% 6% 정도 수익이 났다고 하면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예, 그게 좀 고민이었어요. 아, 지금 기술적으로 보더라도요, 얘가 요렇게 보시면 요 자리 맞고 떨어지고 요 자리 맞고 떨어지고 또 맞고 떨어지고 오늘도 또 그 자리 맞고 떨어졌잖아요. 그렇다라는 예, 건 예. 이 자리를 맞고 떨어질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 수익이 났을 상태에서 그냥 수익 실현하시는 게 제일 낫다라고 보여져요. 고가매매는 원래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수익이 나면 그냥 딱 팔아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멘토입니다. 네, 지오릿 에너지고요. 지오릿 에너지, 네. 2,400원, 음, 15%.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어제 제가 그 5%더 추가 매수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또 나머지 5%를 하려고 20%를 채우려다가 혹시 그래도 한번 더 확인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얘 뭐 때문에 사셨어요? 지오릿 에너지? 그냥 많이 빠지고 회사 전망 좋다고 해서 지금은 돈은 못 버는데 예. 앞으로 돈 벌 일만 남았다고 막 아, 그런, 그래요? 네, 얘 뭐 하는 회사인데요, 얘가? 에너지 회사 리튬. 예, 에너지 쪽, 연료전지 네. 에너지 쪽인데, 저는 일단은 돈을 못 버는 기업은 제약바이오 빼고 돈을 못 버는 기업은 웬만하면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쵸, 재무가 안 좋아서. 예, 그러니까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제 앞으로 돈 벌 일만 남았다 막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오릿 에너지라는 회사를 그 정도로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고 어쨌든 기업을 선정하고 할 때 일단 첫 번째 보는 건 가격의 위치라는 걸 많이 보고요. 가격이 고가냐, 저가냐, 중가냐 이런 걸 많이 보고 그 다음으로 보는 건 뭐냐, 이 회사가 돈을 진짜로 버냐 못 버냐 이걸 보는데 이 회사는 21년도부터 돈을 번 적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적자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제가 봤을 땐 좀 뼈 아파요. 보이세요? 이게 원래는 11억 마이너스 났다가 31억, 그 다음에 23년도에 65억이에요. 네. 예, 그래서 예. 네, 말씀해 반등할 때 주세요. 반등할 때 물 타서 나오고 싶은데 제 전략이 맞는 건지. 반등할 때 물 타고 나오는 거는 전략이 정확히 틀린 전략은 아닌데, 네. 제가 투자자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반등할 때 물타기 진짜 기가 막히게 해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내 평단가 딱 맞춰가지고 딱 탈출하면 정말 좋겠죠. 근데 그거에 정말 선제 조건이 돼야 되는 거면 이 회사가 과연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회사인지 선제 조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추가적으로 돈을 벌지를 못하는데 굳이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해서 나와야 되냐는 거죠. 이게 잘 모르시겠지만 코스닥 시장에서요 3년, 4년 정도 연속 적자가 나오면요 그 회사 자체가 관리 종목으로 바뀌어요. 근데 관리 종목으로 됐는데 또 적자가 났다라고 하면 얘 거래 정지돼요. 예,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 회사는 제가 봤을 땐. 재무가 상당히 좋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 막 위쪽으로 올라갈 때 6,000원, 6,500원, 뭐 5,000원짜리 이렇게 위쪽에서 막 몰려서 사시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기술적 반등 한번 들어왔을 때 그냥 탈출하시는 게 맞아요. 추가 매수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제 했는 예,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추가 매수 제가 그래서 샀던- 하시기 전에 제가 항상 전화 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추가 매수라는 거는 정말 많이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만큼 시간을 더 들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 안 해야 되는 종목 정말 정확하게 나눠가지고 에이 차라리 지오릿 에너지는 추가 매수 내가 하지 말고 이 돈으로 다른 종목 사가지고 얘한테 손해본 금액만큼 벌어서 그냥 벌었을 때 지오릿 에너지 그냥 손절해버리자 이런 느낌으로 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2,400원은 처음 매수 단가고요. 네. 어제 제가 그 5% 더 추가 매수해서 네. 단가는 제가 안 받는데 계정 잘 안 열어보는데 네. 아마 한 2,300원 정도 될 거거든요. 제가 그 단가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얘는 한 2,200원 오면은 종목 교체하세요. 오겠죠, 그까지는. 2,200원까지는 올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2,200원의 평단가를 맞추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되게 습관되면 무섭거든요. 저는 그게 걱정돼서 그래요, 시청자님들이. 아시겠죠? 요거는 2,200원 정도 왔을 때 그냥 종목 교체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아,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금호- 궁금하실까요? 금호석유 네. 23만 원에 20%입니다. 23만 원이요? 예, 이거 너무 오래되셨는데? 예, 한 3년 넘었어요. 10년이요? 3년. 3년 넘으셨는데? 예, 비중이 20%시고요. 그래도 예. 비중은 많이 안 늘리셨네요? 이게 조금 늘린 거예요. 아, 늘리신 15%에서 거예요? 20%로.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이게 뭐 막말로 반번전이라도 할지 어쩔지 궁금해가지고. 혹시 이거 금호석유라는 회사 있잖아요. 예. 추가 매수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아, 예, 뭐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요즘 보니까 네. 하루 오르면 하루 떨어지고 하루 오르면 하루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이제 매일같이 금호석유를 보셔서 그런데 얘는 네. 매일같이 볼 종목은 아니에요. 왜냐면 시가총액도 4조가 넘고요. 지금 네. 어쨌든 뭐 조금 마음 아픈 얘기긴 합니다만은 시청자님 매수 단가하고 엄청 차이가 나 있잖아요. 거의 네. 50% 정도 차이가 나 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매일 볼 필요는 없고요. 네. 얘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16만 5천 원짜리를 뚫고 올라가면 위쪽으로 확 열려 있어요.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거. 그렇죠. 저도 그렇게 보는데 그 15만 얼마를 못 넘잖아요. 안 올라가죠. 예, 안 올라가죠. 근데 또 역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16만 5천 원을 뚫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와 주는 게 시청자님한테 훨씬 좋아요. 아, 그렇게 되면 자 보세요. 네. 이 자리에서 16만 5천 원 뚫지 못하고 밑으로 확 꺼져가지고 얘가 예를 들어서 한 13만 원 정도까지 밑으로 내려오면요. 저는 얘 산 만큼 더 사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차라리 어설프게 지금 16만 5천 원짜리에서 추가 매수하실 필요 일단은 없고요. 예. 16만 5천 원짜리가 어설프게 뚫어가지고 또 18만 원짜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지켜보기 힘드니까 얘는 차라리 13만 원까지 떨어져라라고 얘기하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아, 아시겠죠? 그러면 13만 원짜리 왔을 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거든요. 얘는 아, 어차피 3년 기다리셨잖아요. 예. 앞으로 3년 정도는 더 기다리셔야 돼요. 그치만 금호석유라는 회사는 뭐 아까 저희가 좀 작은 종목들 막 얘기한 것랑은 다르게 그래도 좀 마음 편히 좀 가지고 계실 수 있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조금 이제- 그래도 마음은 좀 불편하시죠, 그래도. 아, 예. 뭐 전문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고 해야죠. 예, 근데 저는 이 종목은 포기하지 않고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예. 얘가 정말로 떨어지면 13만 원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저는 지금 비중 40%까지 늘리셔도 될 것 같고 금호석유 특히나 화학 쪽, 석유 쪽은 앞으로도 저는 좋게는 봐요. 근데 얘가 좋게 되려는 선제 조건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나줘야 돼요. 예. 예, 그래야지 건설 쪽, 화학 쪽, 석유 쪽에 올라가 주게 되면 얘는 위쪽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 주게 되는데 지금 현재 시청자님이 가지신 단가는요 23만 원이기 때문에요. 이 자리는 추가 매수를 안 하고서는 나올 수가 없는 자리긴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차라리 떨어지게 되면 13만 원짜리에서 추가 매수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지금은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예,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기운 내시고요. 이 종목은 지지 않고 나올 수 있으니까 힘들 때마다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전화 상담 잠시 쉬었다가요. 강연의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강연 안내 잘 보고 오셨습니까? 저희가 이번 주도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김영구 멘토님께서는 토요일 날 일단은 안산으로 출발하십니다. 안산에 계신 많은 분들 오후 1시까지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요일은 익산입니다. 일요일 익산인데요. 시간은 조금 다르죠. 오전 11시에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프라인 강연에는 여기까지 준비를 드렸고요. 일단 온라인 강연에도 있습니다. 일단은 아마도 제가 하는 강연을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제 온라인 강연에는 일단은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 9시에 여러분들 뭐 퇴근도 하시고 하루 일정 다 마무리하신 다음에 저녁 식사도 하신 다음에 조금 편안하게 있으실 때 뭐 9시 뉴스를 보시는 대신에 제가 또 재밌는 주제를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9시에 유튜브로 들어오셔가지고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온라인 강연회 때 아마도 약간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방송 때 못했던 얘기들을 온라인 강연회 때는 제가 약간은 또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좀 더 세게 얘기하는 편이기 때문에요. 그 자리에서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앞으로의 아이디어, 그 다음에 이민 멘토가 보는 시장의 방향성 이런 거는 내일 저녁 9시에 유튜브 채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 안내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전화통화 또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이시고요. 네.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8,000원. 12만 8천 원에 비중 어떻게 되세요? 10%. 10%요. 주식하신 지 좀 오래 되셨어요? 뭐 오래된 것도 예, 좀 오래됐어요. 근데 뭐 그냥 한번 사놓으면 내버려둬요. 아, 그러세요? 아니 사신 타점이 되게 잘 보신 것 같아서 아니 못 봐요. 어떤 게 궁금하신데요? 여기서 조금 추가해볼까 싶어서요. 아직 추가할 때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아직 추가할 때는 아니에요. 음, 사신 그 12만 8천 원 자리하고 지금 10만 8천 원 자리하고 그렇게 차이는 없거든요. 한 15% 차이 나시나요? 네, 그래도 이게 맞춰보려고. 근데 이렇게 추가 매수를 예를 들어서 지금 추가 매수를 딱 하시면 평단이 12만 원 정도 맞춰지실 거예요. 네. 그러면은 뭐 평단을 8천 원 정도 낮추는 개념이라서 크게 의미는 없어요. 아 그래요? 예, 뭐 추가 매수의 기준이라는 거는 뭐 다 다르긴 다릅니다만은 얘가 내가 추가 매수를 했다가 차트가 좀 돌려 올려오네, 그 다음에 뉴스가 좀 받쳐주네 라고 할 땐 추가 매수해도 되는데 롯데케미칼이라고 하는 방금 전에 보셨던 금호석유라든지 롯데케미칼 화학 쪽은요, 저는 앞으로는 좋게 봅니다만은 지금은 아직은 아니라라고 조금은 홀딩을 하고 싶어요. 네. 예, 아직은 중국 경기가 막 좋아진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뭐 이웃 나라인 뭐 일본도 상태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화학 쪽은 좀 좋지 않고요. 화학 쪽이 조금 좋아지려면 일단 건설 경기가 먼저 좀 선순환적으로 좀 돌아와 줘야 돼요. 건설. 예, 근데 지금 중국 경기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약간은 냉랭하잖아요. 네. 예, 그게 약간은 풀려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냐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건설 쪽하고 화학 쪽도 앞으로도 좀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지금 9월 달에 할 건데 그러면은 연말 아니면 내년 연초부터 좀 좋아질 건데 굳이 지금부터 모아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얘는 조금 더 밑으로 빠질 수 있어요. 지금 배열 자체도 역배열이기 때문에 밑으로 좀 더 빠진다면은 저는 9만 원짜리까지도 또 보여요. 예. 그러면 어쨌든 제가 봤을 땐 올라가 저점에서 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올라가 버려서 네. 다른 일대 좀 잡아야 돼. 9만 원이나 10만 원대에 좀 잡아볼까 하고 해서. 근데 저는 12만 8천 원이라는 매수 단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굳이 추가 매수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요거는 9만 5천 원, 9만 원짜리까지 한번 내려오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사셔 놓으셨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해주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STI요. STI.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6,500원에 10%요. 10%.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오늘 너무 빠져서 네. 매도를 해야 되나? 네.
이거 사신 지는 얼마 안 되지 않으셨어요? 네네. 얼마나 되셨어요? 이게 신랑이 사는 거. 아, 그래요? 언제 샀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고가 매수긴 한데 이거 시청자님이 직접 고르셔가지고 이렇게 사신 거예요? 남편이 보고 있다가 산 거 같은데. 아, 그러면 남편분이 되게 이런 고가 매수나 이런 걸 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손절해야 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셨는데 이게 어쨌든 뭐 올라가서 오늘 빠지고 뭐 그제 빠지고 쭉쭉쭉쭉쭉 빠지는데 어떻게 해요? 고민할 게 아니고 이럴 땐 고민될 때 그냥 파셔야 돼요. 아, 네. 예, 매도하세요, 매도. 고가 매매 했을 때 수익이 났잖아요. 뭐 네. 저도 마찬가지로 고가 매매해서 꼭대기에서 팔 수는 없어요. 여기서 이거 뚫고 더 가나? 하고 했을 때 못 뚫고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서 그냥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매도를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시청자님. 아시겠죠? 네네. 네, 지금 저는 매도 의견 드리고요. 뭐 요 정도 수익 내셔 고가 매매 하셔가지고 수익 내셨으면 저는 매도 의견 좀 강력하게 드릴게요. 매도하셔서 수익 실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 축하드리고요.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PNT요. PNT시고요. 예, 62,200원에 50% 며칠 전에 샀거든요. 아, 근데 추천으로 샀는데 예. 계속 내려와서 얘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예. 추천하신 분도 뭐 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얘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PNT? 그냥 추천만 받으신 거는 그렇죠? 예. 예. 요거 2차 전지 공정 쪽에서 슬러시라고 예, 해서 이렇게 2차 얇게 전지 쪽은 만드는 알아요. 애예요. 근데 예. 일단은 얘가 차트적으로는 굉장히 불리하긴 합니다, 지금. 혹시 그림 보고 계신가요?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위쪽으로 쭉 올라갔다가 그냥 이렇게 쭉 계속해서 쭉쭉쭉쭉 빠지고 있는 느낌 드시죠? 예. 예, 근데 보통은 이러다가 얘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한 번 정도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거든요. 한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N자 반등. 요게 딱 보라색 글씨를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보라색 글씨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오는 N자 파동에 사시긴 한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아마 그분이 추천하신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가지 선택권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N자 파동에서 사는 거를 좀 좋아하는 전문가긴 해요. 눌러줄 때 올려주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전문가긴 한데 눌러줄 때 올라가지 못하고 밑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식이라는 건. 예. 그래서 얘는 손절가를 57,000원을 잡아주셔야 돼요. 57,000원이요? 57,000원. 왜냐면 57,000원 자리가 어디 자리냐? 딱 61선 딱 맞물리는 자리거든요. 57,000원 자리에서 얘는 손절하지 못하고 나오지 못한다면 밑으로 더 빠져요. 밑으로 더 빠지면 어디까지 빠지냐? 5만 원까지 빠져요. 아시겠죠? 그럼 두 가지 선택을 드리는 거예요. 손절 가격은 57,000원 드리는 거고요. 얘가 만약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N자 파동이 나오는 순간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매도하시는 건 시청자님이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정확하게 보여드리는 건 57,000원이라는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 아시겠죠? 이런 종목들은 저는 위쪽으로 올라갈 수는 충분히 있고요. 매집이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얘는 지금 57,000원짜리에서 손절가를 무조건 정해놓고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57,000원 깨지면 무조건 그냥 얼마 손해를 보도 나올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되는 게 맞고 그만큼 급등도 정말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저는 67,000원짜리, 66,000원짜리에서 매도하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해되세요? 67,000원에. 네, 67,000원 정도 자리까지 보여요. 이거는 제가 좀 상세히 보여드리자면 이해되시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손절가를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종목들은 손절가 하지 않으시면요 시간도 많이 낭비되고요. 되게 시간을 질질질질 끌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양봉이 한번 나온 다음에 추가 매수 혜택. 안 돼요. 추가 매수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비중 50%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가 매수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얘는 손절 라인 57,000원 정도만 잡아주시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합니다. 제가 봤을 때.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시 네, 전화 고맙습니다. 드릴게요.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위메이드 네. 43,000원에 10%입니다. 왜 사셨어요, 이거? 아, 그거 추천을 아. 해줬었는데 이게 안 갈 것 같으면 손절을 할까 싶어서요. 가긴 조금 갈 마음이 텐데 불안해서. 네. 나쁜 자리에서 사신 건 아닌데 얘는 반등 나오면 매도하세요. 아, 좋은 아니다. 종목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위메이드가 이 경영 네. 오너 리스크도 좀 많고요. 네. 뭐 어쨌든 저는 그렇게 개인들을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방송에 개인이들 꼬시기 종목밖에 안 보여요, 저는. 아, 예,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화면 혹시 같이 보고 계신가요? 제가 마지막 통화라서 조금 빨리 진행해 드릴게요. 아, 일단은 화면은 실적 지금 못 자체가 보고 많이 있어요. 안 나오고요. 그 네. 다음에 일단 게임 테마가 붙으면 얘가 위쪽으로 올라가 주긴 하는데 너무 급등과 급락이 심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종목을 안 하시는 게 낫고요. 만약에 내가 게임 종목이 좀 괜찮다라고 하면 차라리 크래프톤이나 펄어비스나 데브시스템이나 이런 종목들 좀 든든한 종목들, 넷마블이나 이런 든든한 종목들 하시는 게 낫지 굳이 위메들 들어가셔서 마음고생 하실 필요 없고요. 얘가 만약에 기술적인 반등이 잠깐 나온다라고 하면 47,000원짜리에서 그냥 나오시는 게 맞아요. 아, 그럼 예, 지금 아시겠죠? 갖고 있는 건 그냥 가지고 있어도 네, 되겠어요? 지금 가지고 계신 건 가지고 계셔도 돼요. 왜냐하면 아. 그렇게 위치 자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얘가 네. 이 자리에서 반등을 주면 한 10% 이내 아니면 5% 정도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 그냥 매도 의견 드릴게요. 아시겠죠? 아, 오래 그럼 끌고 갈 종목은 아니에요. 아, 그럼 47,000원까지 안 가도 네, 한 그냥 5% 5% 정도 수익 올라오면- 났다 하면은 추천 잘 받았네 하고 그냥 파시면 돼요. 아, 예. 게임 테마는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아서 아직은 네.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요. 한 네. 5% 정도 수익 넘게 났다라고 하면 추천 잘 받았다라고 하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파시면 돼요. 아, 그럼 손해는 안 보는 거죠? 손해 볼 자리는 손- 아닐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주체 오펜다운 또 전화가 뒤쪽으로도 좀 많이 밀려 있는데 제가 좀 빨리빨리 해드린다고 했지만 역시나 오늘도 숨 넘어가게 좀 많은 종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은 오늘도 상당히 뭐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역시나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좀 약한 부분은 상당히 좀 뼈아픈 부분이긴 해요. 지금은 코스닥은 위쪽으로 좀 올라가 줘야 되고 코스피는 좀 위쪽에서 좀 정체 정선이 좀 일어나야 되는 것 같은데 역시나 또 우리 마음처럼 좀 되지는 않는다라는 점 여러분들 좀 양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은 월요일 좋았다가 양 이틀간 상당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뭐 7월달, 8월달 날이 점점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시장은 위쪽으로 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그 중심엔 우리나라 기술주 AI 관련된 종목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중심엔 금리 인하라는 아직은 재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장 꼭 소 힘줄처럼 끝까지 버티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민 멘토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